게임 애니메이션이랑 영상 애니메이션은 둘 다 캐릭터를 움직여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작업해보면 똑같은 캐릭터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게임 애니메이션과 영상 애니메이션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했을 때 영상 애니와 게임 애니의 가장 큰 차이를 먼저 이야기하자면 게임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는 상황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의 기본 원칙을 의도적으로 깨야 할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아니, 퀄리티 높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원칙을 지키면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애니, 게임 애니 둘 다 공부를 하다 보면 애니메이션 12원칙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 12가지 원칙 중에 엔티시페이션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엔티시페이션은 캐릭터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준비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전 동작이라고도 하는데요. 관객들이 다음에 어떤 동작이 나올지 예상하고 어떤 동작인지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주먹을 앞으로 뻗기 전에 주먹을 한번 뒤로 보내는 동작을 한다거나 점프하기 전에 몸을 웅크리는 동작을 하는 것을 엔티시페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사전 동작을 경우에 따라서 아주 짧거나 완전 없애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회피 모션을 하거나 빠르게 대시할 때 플레이어가 키를 누르는 즉시 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작할 때 애니메이션 원칙 엔티시페이션을 지키려고 사전 동작이 길어진다면 회피를 시작하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플레이어가 키를 눌렀는데 빠른 시간 안에 캐릭터가 이동하지 않고 딜레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플레이어가 어느 타이밍에 키를 눌러야 할지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아마 게임을 하다가 회피 타이밍을 잡기 어려운 게임들을 종종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롤 캐릭터 아리가 궁극기를 쓰면서 앞으로 대시하는 모습인데요. 이 모션은 앞으로 이동하다가 스킬을 누르자마자 사전 동작 없이 바로 앞으로 날아가는 포즈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작감을 중요시하는 게임에서는 플레이어가 키를 누르자마자 즉시 캐릭터가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피뿐만 아니라 공격 모션에서도 엔티시페이션을 줄이거나 완전히 없애기도 합니다. 게임 애니메이터가 작업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멋있고 좋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 플레이에 적절한 모션을 만들기 위해서 동작을 덜어내거나 아예 없애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플레이어의 경험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멋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이 애니메이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게임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게임 플레이 조작에 불편함을 주는 방향으로 모션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빠르게 회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키를 누르자마자 회피하지 않는다면 유저는 캐릭터를 컨트롤하기가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제작 의도에 따라서 딜레이를 주면서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다른 게임에서는 체력 물약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물약을 쓸 수 있지만 몬스터 헌터에서는 전투 중에 물약을 마시는 모션이 긴 시간 동안 나오면서 다른 동작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도적인 불편함을 주면서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주는 형태로 디자인을 한 것인데요. 이렇게 게임 애니메이션은 의도에 따라 애니메이션 원칙을 무시하고 사전 동작을 완전히 없애거나 줄일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긴 모션을 만드는 등 다양하게 제작될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애니메이션은 게임 플레이할 때 즉각적인 반응과 상호작용의 목적이 있다면 영상 애니메이션은 서사와 캐릭터 간의 디테일한 감정선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캐릭터라도 게임 안에서 보는 캐릭터 모션과 영상에서 보는 모션은 전혀 다른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게임 내 상호작용을 위해서 많은 클립이 루프 모션으로 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걷기, 달리기 같은 기본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특정 포즈나 동작을 유지해야 되는 스킬이나 공중에서 떨어지는 모션, 수영하는 모션, 총 쏘는 동작 등 다양한 동작들이 루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됩니다. 이렇게 루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는 이유는 플레이어의 입력에 따라 캐릭터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도 다음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캐릭터가 지속적으로 이동하면서 모션이 자연스럽게 방향마다 전환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루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루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특정 동작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지 제어하기가 쉽고 하나의 애니메이션을 여러 상황에서 재활용할 수 있어서 제작 효율도 올라갑니다. 그에 비해서 영상 애니메이션에서는 연출의 타임라인에 맞게 캐릭터가 연속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완벽히 루프되는 동작으로 제작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영상 애니메이션에서는 캐릭터가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걷다가 누군가 대화를 하거나 주변을 둘러보거나 걷던 중에 멈춰서 특정한 리액션을 한다거나 다른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식으로 연출해서 걷기와 동시에 여러 가지 동작들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 애니메이션에서 걷기를 만들게 되더라도 단순히 반복되는 루프 동작보다는 걷는 도중의 감정 변화나 다음 동작으로의 연결까지 함께 설계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로 게임 애니메이션은 플레이어가 자유롭게 캐릭터를 조작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동작을 보게 되기 때문에 모든 방향에서 동작이 자연스럽고 안정적으로 보이도록 제작해야 됩니다. 게임 시점에 따라서 캐릭터를 많이 바라보게 되는 앵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쿼터뷰 시점의 게임에서는 캐릭터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각도에서 캐릭터의 동작이 좋아 보이도록 만드는 게 좋습니다. 시점이 고정되어 있는 게임에서도 캐릭터의 전후, 좌우 방향으로 모두 회전하면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도 모션이 무너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됩니다. 3인칭 숄더뷰나 백뷰인 경우에는 뒷모습에서 특히 좋아 보이도록 동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몬스터 헌터처럼 시점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게임에서는 더더욱 모든 각도에서 좋아 보이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티기어처럼 사이드뷰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한쪽 방향에서만 좋아 보이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3D 게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게임은 포즈나 타이밍도 훨씬 극단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고 3D로 만들었지만 사이드뷰에서만 좋아 보이게 만들면 되기 때문에 만화적인 느낌도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게임은 영상 애니메이션하고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영상 애니메이션은 카메라를 통해서 캐릭터가 보여지기 때문에 연출된 의도에 따라서 정해진 카메라 앵글에서 애니메이션이 좋아 보이면 됩니다. 컷신이나 시네마틱에서는 오히려 카메라에서 가장 극적으로 보이는 방향으로 모션을 더 과장하거나 각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상 애니메이션에서는 카메라 앵글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동작을 만들면 되지만 카메라 앵글 바깥에 있는 애니메이션을 아예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에 안 보이는 부분이라 해서 아예 안 만들거나 대충 만들면 전체적인 느낌이 잘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에 안 보이는 부분도 어느 정도의 동세나 흐름은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애니메이터 분들은 카메라에 안 보이는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만드시나요? 아니면 보이는 부분만 신경 써서 만드시나요? 어떻게 작업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번째로 게임에서는 실시간으로 애니메이션이 구동되기 때문에 최적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도 본 개수를 제한하거나 거리에 따라서 본을 줄이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화면 가까이 있을 땐 디테일한 본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거리가 멀어지면 손가락 장신구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본을 비활성화하는 방식입니다. 또 게임 안에서는 캐릭터뿐만 아니라 수많은 요소들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각 파트에서도 최적화 작업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게임 성능을 저하하지 않으면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따라서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본 개수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영상 애니메이션에서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구동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렌더링 시간만 충분하다면 고해상도 고프레임의 정교한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한 프레임당 몇 분에서 몇 시간씩 렌더링 하더라도 최종 결과물만 예쁘게 나오면 되기 때문에 본 개수 제한이나 실시간 퍼포먼스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오늘 게임 애니메이션과 영상 애니메이션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마무리해볼게요. 게임 애니메이션은 플레이어의 조작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들어야 해서 엔티시페이션과 같이 애니메이션 원칙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영상 애니메이션은 감정 전달과 연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칙을 보다 충실하게 지키면서 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게임에서는 다양한 동작이 루프 형태로 제작되는데요. 영상에서는 연출 타이밍에 따라 여러 가지 동작이 연결되면서 루프보다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모션으로 제작합니다. 세 번째로 게임 애니메이션은 다양한 시점과 방향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모든 각도에서 모션이 무너지지 않게 제작해야 합니다. 영상 애니메이션은 지정된 카메라 앵글만 고려하면 되니까 해당 시점에서 가장 극적으로 보이도록 모션을 과장하거나 각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게임은 실시간 렌더링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개수를 제한하거나 최적화 요소를 고려하면서 작업해야 합니다. 영상은 렌더링 시간만 확보되면 고퀄리티 애니메이션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적화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같은 애니메이션이라도 게임 애니, 영상 애니는 다른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저는 게임 애니메이터라면 시각적으로 멋있는 모션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플레이어의 경험을 고려해서 모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다 보면 움직임 그 자체에 심취해서 플레이어의 경험에 대한 부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작을 만들고 끝이 아니라 엔진에서 게임을 직접 플레이해보면서 테스트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게임 개발을 한다면 엔진에서 내 캐릭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작감은 어떤지 확인해보면서 동작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게임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